카메라 감독님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제 후반전을 시작할 텐데, 예. 후반전에는, 예, 잠시만요. 후반전에는,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강의 시간에 2시간이 주어지는데, 뭐, 기초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뭐, 전반전 1시간은 기초과정을 충실히 제가 체계적으로 말씀드릴 테고, 후반전에는, 후반전에 이제 중고급 과정을 하는데, 기초과정을 처음 수행 들으신 분은 이것도 처음이고 저것도 처음이거든요. 그 미리 한번 들어보고 놓으시면, 나중에 3개월 후에는 어차피 이 과정을 해야 되니까, 훨씬 더, 이제 빨리 와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후반전에는 중고급 과정을 그냥 쭉 이래 진도 나가는 걸로 이래 시간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한번 들어봐 주시고, 뭐, 처음 듣는 거니까 이제 예습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아까 우리 남자 선생님 먼저 하신 분 질문을 해 주시더라고, 그죠? 아까 음량에 대해서 질문했죠. 그러다가도 언제라도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중고급 과정도 여기서 쓰여지는 거는 아까 전반전에 기초 과정에 했는 그 음량 오형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제 내용만 조금 다른 그런 이제 그러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에는 우리 책에 여기 89쪽에 일단 한번 보시면 십성의 적성 분석이라고 나옵니다. 적성 분석. 제가 전에는 십성으로 심리를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심리로 적성 보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성격 보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은 대인관계 보는 거 다 지났어. 적성 분석하는 걸로. 물론 뭐 지금 오늘 기초과정 하시는 분들은 아직 십성이 뭔지를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음양공학에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만들어진 원리를 제가 기회에 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빨리 와닿을 것 같아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이 근본은 다 그 음양오형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책에 보면 비견급제, 제2의 비견급제는 학업 분야는 이래놓은 겁니다. 학업 분야는 비견과 급제는 어떤 특정한 그 직업 성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주체성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주체성을 나타내 직업 분야는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책에는 학업 분야는 일어나고 사업 분야는 보면 사업적 성분이 나거든요. 주체성이 강하니까. 우리 선생님들 지난 시간에 오늘 앱을 깔았지 않습니까? 앱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러한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셔도 돼요. 거기 보시면 비견 급제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사주를 세워놓은 데 보시면. 그런데 어떤 게 있는지 없는지 보면 내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돼요. 기초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럼 비견 급제는 주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말을 일단 안 들어요. 근본적으로. 안 들으려고 하죠. 그 내 사주에 비견급제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비견급제라는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 앱 깔아놨는데 거기서 보니 비견급제가 많이 있더라. 그럼 나 고집 좀 세겠구나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체성이 강하다는 거죠. 남의 말을 잘 안 듣겠죠. 내가 내 주체성이 강하니까. 그래서 그럼 결국은 사업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가 지사람 남의 말을 안 듣고 하려고 하면 내가 돛대인데 내가 내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비견급제는 자기 사업하는 게 가장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가장 맞다는 얘기죠. 특히 비견은 그렇다 하더라도 급제는 비견과 급제의 차이 나는 그 성분 중에 하나는 가장 두드러진 것은 경쟁심이거든요. 두드러진 거예요. 경쟁심. 급제는 그 경쟁심이 아주 두드러납니다. 비견에 비해서. 그래 특히 비견급제는 급제가 두드러지게 활용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학업적으로는 운동선수입니다.
운동 체육학과. 운동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상대를 이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경쟁심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비경급제가 두드러지게 강한 사람들은, 학생들은 학업적으로는 운동 체육학과 쪽으로도 선호하고, 직업적으로도 경쟁 심리가 두드러지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 개인 사업이겠죠. 이런 쪽으로 바람직하다. 그걸 비교하면 특히 사업적 분야로는 직장 생활보다는 자기 개인 사업하는 것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경쟁성이 또 강하고.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 취미 분야 한번 보겠습니다. 취미 분야는 비견을 보면 남과 잘 어울리지, 남을 말은 잘 안 되니까 융화가 또 될 때는 잘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영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많아서 친구 유대는 아주 좋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한 가지 쪽으로만 봐놨는데 딱 요거는 이 음량을 양쪽으로 다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비견과 급제의 취미 분야는 자기 스스로 약속드립니다. 7992 차량은 이동 주차 바랍니다. 올해 7992 해당되시는 분 없으세요? 예. 자, 그래서 특히 경쟁심리가 강한 급제는 여기 그렇게 했지. 취미 분야 도박에 빠지면 신세망신다. 그래 놨거든요. 헤어나기 힘들다는 거죠. 도박에 빠지면 경쟁심리 때문에 빠진 거. 그런데 뭐 기계에 붙어가고 이기려고 막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도 한 번 봤거든요. 옛날에요. 마치고 호텔에 갔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가 찬 일인데. 그 다음에 비경급제는 주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는, 적성적으로는 가장 자기 개인적 사업을 하는 게 좋다. 그럼 적성은 취미생활도 이제 개인적으로 등산, 낚시 이런 것도 잘 어울린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책에는 그 기재가 안 되어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그 친구 주변에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자기 주체성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두드러지게 주체성을 나타내려고 해서 그게 문제지. 잘 어울리긴 해요. 그냥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뭐 운동이나 이런 것도 다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식신과 상관. 세 번째는 식신이고, 식신이라는 글자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관이라는 글자인데, 식신이라는 글자는 식신이라는 성분은 학업적인 분야에서는 이 식신 성분이 그래요.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린다. 이래놨는데, 그 다음에 초중고 때는 공부를 못해도 전공으로 가면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신이라는 성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은 끝까지 구별합니다. 그 아주 전문가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거죠. 전문가적인 기질을. 그래서 식신은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지만은 지금 여기 적성적인 분야에서는 아주 초중고 과정은 예고가 아닌 이상은 전문가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식신이 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다라면 그쪽으로 굉장히 끝까지 후벼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 분야 쪽으로 가면 좋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못해도 대학 가니까 좀 공부 잘하더라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 거겠죠. 자기 전공을 찾았다는 얘기. 자기한테 딱 맞는 전공을. 그 찾으니까 그거 가서 후배 봐갖고 석박사까지 쫙 가버린다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이 식신 성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장 분야에서 보면은 식신은 그래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직장은 어떤 데 좋다? 연구실. 그죠? 이 사람은 이 전문가적인 손기술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사업적 성분은 없다는 거죠. 연구하고 계획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사업적 성분은 좀 떨어진다. 그 내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과목만 몰두한다는 거죠.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일 펼쳐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업적인 성분은 좀 떨어진다. 그러면서 간섭을 받기 싫어하고 스스로 관심 가는 것에만 몰두한다. 식신은. 그리고 사업적인 분야로 보면은 사업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성을 보고 있다면 제조업을 할 수 있다.
자기가 개발한 제품을 생산, 제조업, 전문업체 이거거든요.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끝까지 후보가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사업 재성을 보면 재성은 사업 성분인데 사업 성분을 보면 내가 이걸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는 성분이 있다 이거거든요. 이 갖고 해야지 다른 성분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식신이 편제를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편제가 이 사업가적인 거예요. 정제를 보면 월급쟁이죠. 만약 카이스트 같은 곳에서 그죠 대기업의 연구실에 들어갔어 이 식신 생제지만 정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편제를 식신과 편제가 내 사주 속에 있더라 이러면은 그거는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쪽의 사업 이런 걸 얘기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상관 식신에 아까 그 밑에 취미 분야에 보면 서예 그림 뭔가 만들어내는 거 이래서 혼자서 잘 논다 이러는데 뭔가 식신이란 성분 자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나를 표현하는 것도 되지만 표현하는 성분도 되지만 뭔가 생산해낸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서예 그림 이런 거 하면 잘 맞다 보시고 그 다음에 상관은 상관의 학업적인 분야와 직장의 분야와 사업적인 분야와 취미 분야로 나누을 때 상관이라는 글자가 내 사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상당히 그 재치도 있고 현실적 감각도 뛰어나고 상관에 있는 사람은 인경문도 잘하고 굉장히 그 다음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언변이 좋습니다. 남들보다 탁월하게 설득력도 있고 말을 잘합니다. 아주 재주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상관자는 굉장히 똑똑하다. 그래서 말 때문에 살기도 하고 말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상관자는 사람을 죽이기도까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남한테 좋은 말도 잘하고 하지만 립 서비스도 잘하고 하지만은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아프게 날카롭게 그렇게까지도 말을 한다는 표현은. 그래서 상관은 장단점을 그렇게 다 갖고 있다. 근데 학업적인 분야를 볼 때 상관을 내 사주 속에 갖고 있더라 그러면 명문 상관자가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부르조하다. 나는 부르조하다. 나는 고급이다. 나는 뭐 또 이 음식도 좀 비싼 음식, 브랜드 있는 거, 옷도 브랜드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성분이 그 상관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으면 그런 심리를 갖게 된다. 이래 가지고 되고요. 그래서 명문을 찾거나 학교를 가도 명문대, 명문고 이렇게 찾고, 그다음에 인류가 아니면 그것도 보지도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성분을 갖고 있고, 부르주아의 형이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가짜 학위 소송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다. 자칫 상관은 허영심에 상관이 가는 단점이 이제 이 자기 조절을 잘못하면 허영심에 빠지기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전에 저 광주의 비엔날레 그 누군가가 그때 그 학위 뭐 위조가 뭐 해가지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자 그 하나 있었는데 그거가 신정아. 예 맞아 예 그거가 상관자거든요. 그래서 그 지나치게 너무 이제 뭐랄까 뭐 허영심이라기보다는 명문 막 이런 걸 이제 부르죠. 나는 내가 낸데 근데 그 허영에 빠져 있었거든. 그 자기 주체를 조금 자기 자신을 잘 몰라는 거든. 태서형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건 조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 직장적인 분야, 직장 분야는 상관이라는 에너지는 조직 적응 잘해 출세에 가도 자신을 보여주고 인정받으려고 한다. 인정받으면 잘한다. 월급이 적어도 명문이기를 바란다. 그럼 자신을 몰라주면 해코지 한다. 그런데 잘 맞는 거는 강사나 연금사원 말이 되니까
누구보다도 말을 잘합니다. 말하는 재주. 그래서 상관은 직업적으로는 이래 해놨지만은 상관의 단점이 그거예요. 상관의 단점. 아까 여기 있자는 게 이 재치도 있고 장점이 굉장히 많아 상관이. 그래서 상관이 장점이 많은데 단점이 뭐냐면 상관자는 갑자기 글자가 생각이 안 나거든. 상관은 있잖아. 이 글자는 굉장히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장점 굉장히 많았잖아요. 상관은 일단 똑똑하다 하면 돼. 야, 사람 똑똑했거나 책추했겠구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흠이 뭐예요? 이 말이 앞서는 거라. 말이 앞서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똑똑하고 이 사람 말이 은근히 좋아하고 참 설득력있게 다른 사람에서 다 넘어가. 그럼 말이 앞서고 뒤에 실천이 안 따라가면 거짓말 내쁘잖아요. 상관 하나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될 위험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인성이 붙으면은 그러한 성분을 다 제재해 줍니다. 인성이. 그럼 인성은 내가 있고 내 일간이죠. 인성으로부터의 일간의 정보를 얻어서 상관으로 내뱉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인성이라는 자격이 상관의 인성을 자격을 플러스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관자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데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뢰할 수 있나 없나는 이걸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있으면 이 사람은 신뢰해도 된다. 그 사람 실력을 아예 인정을 해줘도 됩니다. 근데 이게 없다라면 차칫 이게 없다라면은 말이 앞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이렇다면 인성이 없다라면 이 사람은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 아니면 내가 남의 말을 막 기울여 들어야 되겠구나. 내 뱉는 것보다 들어오고 내 뱉는 거잖아요. 많이 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인성이 없는 상관자라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많이 이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가도 상관자는 다 합도합니다. 주도합니다. 말도 조리 있게 잘해. 그래 이게 없다면은 내 사주인데 내가 보니 이게 없더라. 그러면은 내 사주 배워야 돼요. 고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단점은. 그럴 때는 그래 고개를 숙이고 남의 것을 많이 수용해라. 만약에 있다라면은 남의 사주인데도 보니 막 저 사람 말이 앞서는 것 같은데 막 근데 사주 딱 이게 있어. 그럼 저 사람 인정을 해줘야 되겠구나.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 머리에 든 게 있구나. 머리에 든 걸 가지고 이 시브링 하는구나. 이런 거거든요. 이 어쩌면 든 게 없는데 그냥 내뱉는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상관의 검증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인성이 있는 자는 실력이 됐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결과는 내 사주인데 인성이 없더라. 그러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라. 오히려 듣고 배워라. 또 내 스스로 공부를 하자. 이런 거고요. 그래 해야 이 상관을 좋은 쪽으로 좋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남들한테 오해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상관의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인성이 없는 상관은 잘못하면 사기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은 극단적으로. 뭐 다른 환경 이 사주에 없다 하더라도 운의 다른 환경에서 이게 있나 없나는 환경해야 되지만 상관운이 와보면 어쨌든 나는 거죠. 일이 아픕니다. 그렇다. 상관이라는 글자는 그렇다. 그래서 상관이라는 글자가 가장 자신 있게 자는 영업사원. 남의 설득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어떤 상관이 또 뭐 관하고 같이 있다가 관. 상관도 관이라 했지만 관은 일반적인 정편관을 이야기합니다. 관과 같이 있다면 조직에서의 만약에 인성을 다 갖춰져 있다면 변호사 그 다음에 조직 변호사도 되겠지만은 영사원도 되고 그 다음에 대변인 관의 대변인 이걸 쓰는 머리에 든 사람이니까 대변인 이런 것들도 잘 맞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적 분야로서는 구멍가게라도 할 마음은 없다. 16급이라야 한다. 구멍가게는 할 마음 없다. 16급이라야 한다. 죽을 먹이고 이쑤신다. 쪼잔한 일은 안 한다. 소매보다 도매 없. 폼생폼사네. 그렇지 그렇지. 그런 부르조아 얘기라 하잖아요. 예. 그래 옷을 입어도 아주 이제 유명 브랜드, 그죠? 또 학교 가도 이제 그 명문 이런 게뭐 폼을 잡아야 되는 그런 한 경우이다. 구멍가게나 만약에 내가 식당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관자와 그 일반 식신이나 비상관자 편제자는 그냥 식당 이름을 뭐 아무거나 지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고급 이름을 지어야 돼. 주변에서 두드려 지키는 고급 이름을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 분야로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중시한다. 오늘 내가 운동을 하면 내가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남들 눈치 봐가지고 운동하는 것이죠. 그래도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좀 같다. 그러나 이런 내실이 없고 허실 뿐이다. 이건 안 좋은 경우를 이야기한 거고요. 아까 인성이 붙었거나 이런 경우는 아까 상관을 잘못 표현하면 완전히 사기꾼 취급하는데 사주를 잘못 보면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없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배우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춘 사람은 절대 자기가 이런 말이 앞선다 혹시 실수로 앞설 수도 있지만 앞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 그걸 책임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상관의 에너지를 이타한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편제. 거기서 이제 보시면 오늘 편제죠. 편제는 학업 분야, 직장 분야, 사업 분야, 취미 분야는 일단 학업적인 분야는 편제는 당장 필요한 것만 배운다. 실용제일주의다. 근본은 편제는 공부를 싫어합니다. 공부할 생각, 공부하는 에너지는 없다. 그래. 그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자는 뭐 관에서 뭐 하지만 그 쟤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제는 일단 유흥이거든요. 노는 건 재미거든 재미요. 그래서 놀고 즐기는데 이제 그 빠져가 있지. 공부하는 성분은 그래. 편제 대운에서 편제 운이 어릴 적에 왔었다. 그러면 그 시기를 공부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시기를 지나야 된다. 그래도 그 시기에 공부를 하고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죠. 부모님의 학구 옆구리 제 친구 그런 데 있어. 학구열이 강해가지고 막 재수를 시키고 삼수 시키고 이러고 뭐 대학까지 갔는데 갔지만은 지가 공부해서 잘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그 다리로 학교 뭐 앞문으로 갔다고 뒷문으로 그냥 당근했죠. 돈만 내버려서 그런 경우들한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럼 직장 분야. 그래 결국은 학업 분야로서는 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지가 당장에 써먹을 수 있는 공부 있잖아요. 편제원에서는 길게 가는 게 아니라 당장에 써먹을 수 있는 짧게 자격증을 딴다는 거. 내가 필요한 자격증 이런 거 있잖아요. 짧게 하는 거. 그러한 항구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는 긴 거는 절대적으로 뭐 한다. 편제라는 성분은 그렇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직장 분야에서는 직장 생활도 없고 일찌감치 사업에 뛰어들어가고 성공할 수도 있다. 명령을 수용 못하고 명령 내리는 관리자 역할이 딱이다. 관리업, 임대업 이런 직장 분야는 이렇습니다. 사업 편제가 우리 육친과 십성 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두드러나는 것은 편제입니다. 편제. 영통당 하기도 하고 사업성 상당히 사업적 수단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적 성분이 강하지. 어떤 직장 생활도 직장 생활 하면 예를 들어 영업사원, 그죠? 영업하면서
뭐 얼렁뚱땅하면서 뭐 이래 하는 그런 내용 상황이거든. 제가 제안에서 근무를 좀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아마 이런 성분이 있으면 잘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관리자적 역할이 딱이라고 하는데 사람들 잘 다스리거든요. 이런 성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관리하고 임대, 그 다음 사업적 분야. 사업 분야에서는 사업가적 기질이 내장되어 있다. 물 만난 노래다. 이 사람은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성공하고는 못하고는 또 다른 것까지 봐야 되겠지만은 이 사람은 편제를 기본적으로 위에 천간에 띄어놨다는 것은 일단 이 사람은 사업을 무조건 사업을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내심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배짱은 있는데 인내심이 없다. 편제는. 편제는 우리 십성 중에 가장 성질이 급한 사람이 편제입니다. 일찍 편제 깔고 있으면 그 사람 성질 급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뭔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놔놓고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그래 일찍 편제잖아. 편제 겹자는 사업성도 배짱도 있고 진짜 이 크거든요. 배포도 커, 그릇도 커. 근데 급하게 결정해서 단점이 그 사람 단점이 너무 급하게 섣불리 결정해서 꼭 후회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누가 주변에서 그 사람을 자제해주고 다독거려 주거나 미리 한 발짝 물러서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 만약에 우리 남편이 편제가 두드러지게 갖고 있으면서도 그 편제에다가 무조건 성질 급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한 사람이 음량 조절로서 잘 좀 다스리게끔 뭐 결정할 일이 있어도 지금 결정 금방 그 사람들은 급해가 바로 결정하거든. 그럼 돌아서서 그 다음 바로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그러면 좀 이따 해라 결정은 그래 일단 좋아 나도 그럼 됐다 좀 이따 하루만 있어보고 결정해라. 편제 운이 왔을 때도 내가 뭐 결정할 게 있다. 그죠? 내가 뭐 양당간에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어떤 사건이 있는데 운이 편제적 운이라 예를 들어서 일진이 또 편제 일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은 내가 결정 안 해야 되겠구나 해서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고 그걸 미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편제는 그만큼 자칫 후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편제라는 성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사주 속에 편제가 있더라 그러면은 나도 그런 성분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또 편제라는 것은 또 재물적 가치, 재물 가치가 아니라 재물에 관한 욕심이거든요. 그 횡재수, 편제운에서 또 횡재수가 생겨요. 편제가 있는 사람은 일확천금을 복권 같은 것도 살 수 있는 사람은 편제예요. 복권 같은 거. 그러면서도 그런 횡재운이 있어. 운 좋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편제적 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성분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취미 분야로서는 이 사람 취미를 잘 안 하는 사람이죠. 편제된 사람은 취미 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 굉장히 사업가답고 남성스럽고 얼렁뚱땅 잘하고 이런 거. 그렇지만 이제 단점은 물론 급하게 결정해서 잘 될 수도 있죠. 급하게 해서 오래 질질 안 끌고 급하게 잘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혹시 그래서 잘못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편제는 추진력도 대단하다. 근데 결과는 운에서 살펴야 되고 편제가 사주에 편제가 있는 사람은 이러한 성분을 굉장히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정제와 편제는 업장의 차이거든요. 자, 업장의 차이인데 학업적인 분야는 매우 경제적으로 공부한다. 정제의 성품은 내 사주의 글자 중에 보여 정제라 하는 글자가 있더라. 이러면 그 사람 성품은 아주 치밀합니다. 세심하고 꼼꼼하고 철두철미하게 완벽을 지키려고 하는 남한테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한 성분을 갖고 있다. 경제적 관념이 탁월하다. 제일 셈도 잘한다.
정제라는 거잖아. 뭘 해도 경제적으로, 공부를 해도 경제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만큼 경제관념이 탁월하다. 그 다음에 그렇지, 효과 대비 뭐 효과적이다. 굉장히 투자 대비 결과의 효율성을 보는, 이 전부 다 경제적 가치잖아. 전부 어떤 면에서든지 경제적 가치를 중시한다 이런 거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아까 편재적 돈을 횡재적 돈이라고 했잖아요. 큰 돈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횡재적 가치, 일확천금을 노리는 복권성 이런 건데, 정제는 뭐가 하면 아까 정제적 성품은 말 그대로 치밀하게 했잖아요. 정밀하고 치밀하고 세세하고 꼼꼼하고 이렇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제적인 어떤 재물적 가치는 이래요. 완전 1 더하기 1은 2, 완전 이런 개념입니다. 월급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또 좀에 더 재산 정식을 좀에 더 하고 뭐 차츰차츰 늘려가는, 월급을 하나하나 알뜰살뜰히 살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정제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사업적 성분은 없다. 사업적 성분은 없. 그러면은 조그마한 가게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이런 데 경제적 관념은 있지만은 큰 사업적 성분은 갖고 있지 않다. 사업을 할 사람은 아니다. 왜냐? 사업하는 사람 좀 배포도 있고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이래야 되는데, 정제가 두드러진 사람들은 잘못하면 째째하다 소리 들어요. 저도 정제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제가 한 좀 오래전에 베트남에 가고 그때 우리 좀 많이 다닐 때인데 갔는데, 제 지인 중에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인데, 형은 돈도 좀 많아. 그래서 이제 버디를 하나 하면 뭐 이렇게 캔디한테 이렇게 볶음 주는 게 있어요. 볶음이나 뭐 하지만 팁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1,000원씩 줬어. 보통 1,000원 줘야 1,000원 주는데, 01에 막 티에 올려주고 이러거든. 그럼 1,000원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만원짜리를 하나 또 줬는 기라. 일찌감치 만원짜리 또 꼽아주고 이랬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뽀대 해갖고 내가 1,000원을 던 적에는 째째. 아니 나는 내가 그 한국말에 째째라는 말을 배워가 째째거라고. 그래 난 째째. 내가 그게 하도 이 머리에 남아가지고 쌤 상처 받으셨네. 그 졸지 째째대보다니까 그러가. 앞에서 막 그러니까 예. 그 이제 사실 정제라는 성분이 그 자칫 째째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정제는 셈에 아주 탁월하다. 굉장히 경제적이다. 장점이 굉장히 많다. 이런 거. 사업 성분만 떨어지지 굉장히. 그다음에 이 월급 성분이고, 그다음 사업적 분야로는. 근데 그러니까요. 이 정제는 이 아구가 탁탁탁 맞아야, 내가 계산을 딱 해보고 어떤 하는 일에 추진하는 과정이 딱딱딱딱 맞고 결과가 탁 나와야 시작하거든. 섣불리 시작 안 합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사람들 정제가 출전한다는 거. 그러니까 웬만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성분은 또 왜 보면 너무 재에다가, 그래서 너무 재에다가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적절히 조율했다. 내가 만약에 정편제가 같이 있으면 잘 쓰겠죠. 정편제가 같이 있으면 잘 쓰는데 그렇지 않고 정제격자더라. 그럼 정제만 이랬다면은 아주 정제만 탁월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 세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정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정을 잘 못해서 자꾸 끄는 사람은 분명히 정제격자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과단성 그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관으로 가죠. 관은 자, 아까 편관과 정관을 구분하는데, 그 편관이라는 것은, 관은 이걸 뜻합니다. 아까 이 관은 관공소라고 칭해도 되고, 어떤 조직, 그지? 조직. 그 다음에 규칙, 규정, 법 이런 곳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편제적인 관은
편제적인 관련은. 그 편관은 정관과의 편관, 정관은 바를 정자에서 바른 관이고 편관은 편에 대한 관인데 정관은 법을 규칙을 규정을 잘 지키는 관이 정관이고 그걸 반듯하죠. 반듯하고 그런 관이에요. 그 다음에 편관은 법을 초월하는 거. 법을 초월하는 거.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편관은 경찰, 군인, 또 권총 차고는 뭐 검찰도 되겠죠. 검경 이러한 그다음에 또 위험자가 소방공무원 여기는 이제 편관직이다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정관은 그 외에 행정직 공무원 그죠? 행정직 공무를 보는 사람들 행정직 공무를 보는 곳 이런 것을 이제 정관직이라고 그렇게 구별해서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운전해서 도로를 가는데 정관자는 신호가 딱 미리 예상합니다. 아, 곧 노란불이 바뀌겠구나 하면 미리 잘 정지선에다 잘 정지하죠. 법 규정을 잘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편관자는 어떻습니까? 법을 마음대로 하는 거죠. 또 내가 가는데 교통경찰관이 내 의도와 무박하게 무조건 차를 그냥 막 세우잖아요. 신호가 고장 났든 안 났든 간에 교통경찰관이 법을 무시하고 차를 세우는 경우 있잖아요. 편관적 영향이다. 이래 이해하시면 되고 또 편관은 운에서 만약에 편관이 온다. 그러면은 그 편관이 나는 가장 극하는 거거든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약자한테는 가장 안 좋은 거예요. 편관이라는 것자가 가다가 범을 만난다. 내 인생에 가다가 범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일에 지쳐야 된다. 아,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인생에 범을 만났다. 그래 장애물이잖아요. 그걸 피해 가야 돼. 그 정면 돌파하면 내가 다쳤거든요. 그래 편관운에서는 내가 심신이 다칠 수도 있다는 거죠. 몸이 아플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돌아가야 지혜를 찾아야 돼. 거기서. 그래 편관은 굉장히 위험하다. 스트레스도 많다. 그래서 편관은 학업적인 분야에서는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한다. 그러나 여기서 뭐 편관의 하나는 아까 편제는 뭐라 했습니까? 가장 성질이 급한 것이고 편관은 인내를 가장 잘하는 것이다. 편관은 그래서 편관은 가장 인내를 잘한다. 편관 성분자들 그래서 많이 참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도 많이 참는다.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한다. 굉장한 인내다. 인내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알아서는 잘 못한다. 왜? 참고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하고 있어요. 그 주변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부모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수동적이다. 수학적이고 도덕 과목은 변수가 없어 잘할 것이다. 자,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편관자입니다. 편관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편관은 아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편관은 또 다른 성품적으로 보면 이 폭력을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시 편관은 폭력이라면 좀 표현이 그러나 여하튼 조금 과단성, 오버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그래서 편관자는 일찍부터 인성을 잘 만나야 돼. 인성을 누구 스승을 잘 만나야 돼. 관은 인성으로 끌어줘야 되거든요. 관을 인성으로 잘 끌어줘야 돼.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관을 잘 재련해야 된다는 거죠. 스승을 잘 만나서 그래야 관으로서 잘 설 수 있다. 자, 정관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정관은 행정직 공무직이라 했잖아요. 행정공무직이라 했잖아요. 편관은 지금 뭐 이제 4월 달에 4월 15일인가 선거도 있지만 내년에 또 선거도 있죠. 그런데 선출직 공무원들은 편관의 운이 없으면 선출직 못 합니다.
평관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든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평관이 운이 있나 없나. 평관에는 그렇다가 내게 있나 내 사주팔자에 평관에 선출직